피보험자의 진단명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안 진단비가 아니라 안 진단비의 20%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을 받으면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암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암보험금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보험금은 크게 이제 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제자리 암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암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제자리암, 소외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을 지급하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단에 대하여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 등으로 주장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보면 암으로 진단이 되고 암을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계성 종양인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만을 지급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주장한다면 가입 금액의 20%만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연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진단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진단은 조직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은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진단으로 질병분류기호 D375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단명으로 용종제거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질병분류기호라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편번호랑 이제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D37.5라는 질병분류기호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약성 신생물 분류표에 포함이 되어야만 암보험금의 가입 금액을 전액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악성 신생물 분류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보험자에게 종양이 발생한 부위인 직장이라는 장기는 대장의 일부로서 소화기관에 속하는 장기인데요.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는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은 C15에서 C26까지의 분류 번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보험자는 D37.5라는 질병 분류 기호를 받았으므로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암 진단비를 전액 수령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에 이제 그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즉 경계성 종양 분류표를 보면은 D37의 질병 분류 기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진단명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암 진단비의 20%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에게 경계성 종양 진단비가 아니라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을 받았는데요. 이는 앞서 살펴본 약관 규정에서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해부병리 검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는 진단서상 진단명과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 결과 중 검사 결과를 더 우선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약관 규정을 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한 사기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진단서를 작성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 결과를 더욱 중요시하고요. 법원에서도 진단명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암뿐만이 아니라 뇌 질환 관련 담보 및 심혈관 질환 담보에서도 진단서상 진단 내용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암보험 약관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보험회사는 조직검사 결과 피보험자가 암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상 질병 분류 기호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경계성 진단을 이제 받고 나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당연하게도 진단서상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보험금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면 못 받는 그런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피보험자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고 이에 관련 법원 판결이나 뭐 근거 자료 등을 취합하여 보험회사에게 암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이제 주장하였고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암보험금의 가입금액 전액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내시경을 하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진단서상 D37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게 경계성 종양 보험금만을 수령받았다고 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